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영상을 쉬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구독을 해 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계좌에 못 보던 숫자가 찍혀 있었는데 테슬라 유튜브를 하면서 또 못 보던 구독자 수를 보게 되었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 수익 실현까지는 3,700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갈고도 먼 길인 것 같고요. 꾸준히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 또한 멘탈을 잡으면서 최대한 길게 장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고요.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좀 자세한 하루의 뉴스, 오르고 내리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실 것 같고요.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도 가끔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채널 방향을 좀 잡고 있는 편인데요. 특별한 인사이트가 없는데 영상을 봐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느끼고요. 테슬라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컨셉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충분한 인사이트를 좀 얻었다고 하면 저의 채널에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투자 관점 아니면 투자 마인드 아니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멘탈을 좀 잡는 내용들 이런 거를 위주로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오늘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저는 주식을 누구한테 물어볼 때가 없다 보니까 책으로 주식을 좀 배웠고요. 그 기법, 차트 이런 거를 책으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마인드를 책으로 배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에 여러 분류의 대가들의 책들도 있고 이제 일반인들이 쓴 그런 주식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사서 읽고 있는 그 강반천 회장님의 관점이라는 책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 봤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 내용으로 와서 제목을 좀 보자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DNA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그 관점이라는 책 중간에 있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의 DNA를 주목하라 라는 내용이고 쭉 읽어볼게요. 중간중간에 저의 생각들을 좀 얘기할 부분에 얘기할 생각이 있고요. 읽어볼게요. 나는 미래 산업 중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을 주목한다. 강만청 회장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미래 산업 중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을 주목한다. 미래의 자동차 산업은 파괴적 혁신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전혀 다른 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미래의 자동차는 혁신적으로 바뀌고 상상 이상의 똑똑한 차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래 자동차를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지칭하겠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미래 자동차를 표현을 했어요. 우선 스마트 모빌리티는 하드웨어적으로 큰 변신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엔진 같은 내연기관은 당연히 사라지고 화석 연료 기반의 구동을 위해 필요했던 수많은 기계장치,
부품들도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의 기반은 전기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 공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엔진이 놓여 있는 자리에는 골프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운전석에는 운전대 대신 모니터 화면이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2021년에 미래를 먼저 갔다 오신 분 같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이런 차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예견한 듯한 느낌이고요. 우리는 2개월 전에 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일론이 먼저 앞서가고 그 따라서 강반천 회장님이 뒤따라가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3년 뒤에나 따라갈 수 있네요. 주행 중에도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하니 불편했던 좌석이 안마 의자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하드웨어 변화는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혁신에 비해선 아주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안에 공간이 바뀌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아주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져올 소프트웨어 혁신의 핵심에는 IoT 혁신이 자리 잡을 것이다. 나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미래 IoT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IoT란 말 그대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인터넷, 즉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상들의 무한 확장이다. 과거엔 인터넷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중심으로 연결됐다. 그러나 미래에는 자동차, 냉장고, 전등 등 물체뿐 아니라 애완견이나 나무 같은 생물, 그리고 교실, 커피숍 등 무형의 사물에도 인터넷이 심어질 수 있다. 즉, 온 세상의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이런 세상이 왔죠. 충분히 안 되는 것도 올 예정이고,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IoT의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나는 스마트폰을 첫 번째 IoT 플랫폼이라고 정의한다. 그 덕분에 최근 10년 동안 애플, 구글 같은 MDN 혁신 기업들은 시가총액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결국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애플과 구글이 엄청나게 떡상을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나는 그 뒤를 이을 IoT 플랫폼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지목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두 번째 파괴적 혁신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믿는다. 제가 좀 검정색 글씨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지금 스마트폰이 10년 동안 군림하면서 애플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세대, 이제 테슬라가 다음에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할 만한 유일한 기업으로 지금 재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분도 믿고 있고, 이분은 벌써 3년 전에 책으로 이미 표현을 했는데, 제가 뒤늦게 이 책을 보는 바람에 이 미래를 좀 뒤늦게 파악을 했네요.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스마트 스페이스로서 전혀 다른 기능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동수단이 경험과 체험, 그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즉, 스마트 모빌리티는 진정한 의미의 IoT 중심 플랫폼으로 재탄생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운전대를 놓는다고 상상해보자. 그 대신 무엇을 할까? 그 손으로 무엇이 들려 있을까? 그리고 눈은 어디에 둘까? 아마도 손은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바이스에 놓여 있을 테고, 눈은 앞이 아닌 다른 디스플레이에 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3년 전에 이거를 예견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우리 로보택시 홍보 영상을 봤듯이 이런 세상이 샘플처럼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분은 벌써 3년 전에, 그것도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줬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이제야 이거를 알아버린 상황이고, 앞으로 이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더 늦게 이런 아차하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 참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이게 대놓고 테슬라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연결을 초연결로 만들어내는 세상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의 판매와 구매의 거래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경험의 제공을 위한 거래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자동차도 소유보다는 활용을 거래하는 구독 경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의 가치 기준과 구매 양상이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살 때 브랜드가 의미가 있을까? 엔진 잘 만든 회사를 좋아할까? 아닐 것이다. 소비자는 브랜드보다는, 그리고 부품의 차별성보다는 자신이 구매할 차가 어떤 OS, 운영체제를 얘기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어떤 OS로 움직이는지 관심 있어 할 것이다. 이게 어떤 OS를 썼는지, 우리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iOS를 쓰는지 안드로이드를 쓰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즉 특정 회사의 OS 경험이 차를 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벤츠, BMW와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 테슬라의 에코 생태계, 애플의 에코 생태계 같은 OS를 보고 차를 살 것이다. 이제 테슬라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FSD를 바탕으로 많은 차량에 심어진다면 이게 다 테슬라의 매출로 잡힐 거 아니에요? 이처럼 차에서 브랜드가 떨어지고 OS 이름이 붙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차가 아닌 어떤 OS를 쓰는지, 어떤 두뇌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차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될 거라는 얘기겠죠. 저도 안드로이드를 쓰고 아이폰을 다 써봤지만 갤럭시보다는 저는 아이폰을 더 선호하는 그런 취향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애플 스마트폰을 하나 갖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애플 컴퓨터를 사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애플 생태계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테슬라도 충분히 이 자동차 안에 그 두뇌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뇌에 맞춰서 어떤 파생 상품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테슬라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의 가격보다는 차를 산 이후에 지출할 소프트웨어 비용이 커질 것이다. 소비자는 경험과 연결을 위한 비용도 지불하겠지만 자동차 사양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마치 컴퓨터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그래픽 카드를 붙이고 메모리를 늘리는 것처럼 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오토파일럿을 쓰다가 이제 좀 더 돈을 지불하고 FSD를 사용하겠죠. 이제 그게 뭐 나라마다 규제에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곧 FSD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직접 경험하는 날,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테슬라를 사서 FSD를 직접 경험을 한다 라고 하면 이미 테슬라는 꼭지점에 와 있겠죠. 그 전에 이거를 타보진 않았지만, 이걸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미리 테슬라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무시하지만 저는 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그냥 망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처럼 미래 자동차 산업은 제조회사에서 서비스 회사로 존재 방식이 바뀌리라 본다. 과거에는 차를 한번 팔고 끝났다. 미래에는 서비스 회사로서 소프트웨어까지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렌털 서비스 같은 구독 경제 개념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지갑이 열리는 곳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가 봤던 거 중에 테슬라가 대단한 부분은 애플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애플은 핸드폰을 하나 사면 OS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걸 이제 무료로 해주잖아요. 뭐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1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는데 아이폰도 1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도 기존 모델들까지 같이 iOS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게 봤어요. 엄청 좋게 봤고, 그래서 이 구형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아이폰을 더 선호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도 이 FSD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를 계속 OTA 서비스로 받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의 결함이나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로 다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차를 한 대 샀어도 쉽게 소프트웨어로 그 불편한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게 엄청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일반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도 놀라운데 이 전문가들이 봤으면 얼마나 이게 대단해 보였을 거라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세 번째, 자율주행과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는 OS 그리고 소비자 경험을 위한 앱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운영하는지가 스마트 모빌리티의 차이를 결정할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차별성이 핵심 경쟁력이 된다.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냐에 따라서 구매자가 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과거처럼 엔진이 중요했던 내연기관 시대의 차별성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 가치 사슬의 맨 꼭대기 핵심적인 자리는 애플, 테슬라, 구글, 바이두 등과 같이 OS 에코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다. 지금 이미 애플과 구글은 시총이 엄청 커졌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아직 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아직 제조회사로만 받아들이지 소프트웨어 회사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월가에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저평가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애플을 뛰어넘는 기업은 테슬라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잘 만들고 높은 브랜드 가치로 인정받았던 기업들은 서서히 왕좌를 물려줘야 할 것이다. 기존 레거시 기업이라고 하죠. 현대, 기아 이런 애들도 좀 망가질 것 같긴 한데 한국 브랜드다 보니까 어쨌든 이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앞서가는 기업들이 살아남겠죠. 테슬라가 저는 여기에서 선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제조 방식도 혁신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코카콜라 보틀링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전 세계에 코카콜라 보틀링 회사가 있다. 코카콜라 본사에 원액을 수입해 병에 담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이 모빌리티 제작도 OS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생태계 지배자가 각 지역의 제조사에게 OEM이든 패키지 방식이든 원하는 대로 생산을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 생산자는 시키는 대로 만들어줘야 한다. OS를 갖고 있는 회사가 최고 사령관이 되어 지휘하게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엔 그 OS, 테슬라 지금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고 있는 이 OS를 모든 회사가 따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OEM 방식으로 뭔가를 받아서 이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도 있고요. 이게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지 않나. 왜냐하면 테슬라는 원래 자동차 기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닌 소프트웨어를 하려고 했던 기업이었잖아요. 원래는 자동차 기업인 줄 알았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든 거지,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는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저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먼저 앞을 보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를 먼저 상용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나아가 자신만의 멋진 개성이 담겨있는 차를 가질 수 있는 세상도 상상할 수 있다. 이건 좀 더 먼 얘기겠죠. 자동차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ODM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배터리나 파워트레인, OS를 장착케 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콘셉트로 패키징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기만의 차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건 좀 먼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이처럼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무게중심은 소프트웨어가 된다. 그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먹고 산다.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빅데이터로 부가가치가 이동하는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치는 무한대의 지능형 IoT에서 생성될 무한한 데이터를 얼마나 생명력 있는 정보로 진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DNA로 무장해 우리 앞에 나타난 스마트 모빌리티 세상을 주목해야 한다. 2021년도에 강만천 회장님이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때 이 책을 만약에 읽었더라면 투자를 했겠죠? 대신에 고점에 물렸었겠죠? 뭐 그런 부분. 지금 보면은 또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겠지만 고점에 들어갔으면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각해 본 거는 물려 있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이너스일 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조종장일 때 좀 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확신이 있다면 들고 가는 거죠. 확신이 없다면 사실 조종장이 오기 전에 팔아버리는 게 맞겠죠. 저는 오늘 이 관점의 일부분을 캡처했지만 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장이 테슬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다른 말로 하면 로보택시가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테슬라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의 확신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좀 길더라도 제 본 목소리를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